받았어. 뭐야, 이게. 이야. 이거 친구도 줘. 이거 친구도 줘. 피했어? 이거 별로야, 세이야? 맞아 아 미안해 이거 네 거 아니야. 이거 교회 거야. 이거 교회 거야. 내거 그치 세일 거지 하정아 미안해 여보 미안해 사실 미안했어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 발달에 격차가 벌어져 점점 마음이 어려워지더군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예배를 몇 주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장애 아이를 키우고 계신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와의 짧은 1시간 남짓의 교제로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보호자이자 엄마인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발달장애 확정을 받았을 때 이 내용들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나누고 또 나도 잊지 않기 위해 교제했던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머니의 아이는 성인이 되어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조언해주신 첫 번째, 보통의 아이들처럼 키워라.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그냥 보통의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키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초등학교든 학원이든 교회든 세이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 사회 속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니 일반 학교도 보내고 일반 학급에 넣으라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세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너무 치이는 것 같아서 다칠까봐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보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이를 보시고는 엄마가 계속 키울 수 없지 않냐면서 이 사회 속에 세이가 잘 적응하고 지낼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으며 살아왔던 어머님의 지난 날들이 보여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잘 되지는 않죠. 곧게 결심도 안 되고 이런 말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어쩔 건데 거의 이런 식으로 말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결심이 안 든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속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세이의 모습, 주위 아이들이 걸어다니며 세이를 툭툭 치고 밟고 지나가는 모습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이를 끌고 살 거면 상관이 없으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내 마음이 슬프던 어쩌던 세이를 사회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떨어져 지켜봐야 하고 세이는 적응을 해야 하고. 두 번째, 비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다르다. 그 눈빛을 바꿔라. 다른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바라볼 때 그냥 아이가 놀고 있구나, 아이가 저걸 하고 있구나 하면서 바라보다가 아이에게 통제가 필요할 때만 개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장애 보호자인 엄마 아빠는 24시간 아이의 감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나는 세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냐? 세이가 넘어질까봐, 세이의 자세가 무너질까봐 고쳐줘야지, 똑바로 앉으라고 해야지 하며 잔소리할 자세로 세이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더 찔렸네요. 그리고 맞네, 맞아, 진짜 나는 세이를 감시하고 있었네. 그렇게 부모에게 감시받는 세이의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직 어려서 그런 감정을 모르겠지만 내가 매일 매 시간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잔소리를 듣는다면 너무너무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모와도 멀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어려워도 세이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아니라 엄마가 되어야지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눈빛으로 세이를 바라보고 결국에는 세이의 매니저가 된다면 나중에 세이 또래의 아이들 도 세이에게 말을 걸지 않고 엄마인 나에게 말을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세이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놓쳐서 떨어뜨리면 세이에게 말하지 않고 엄마인 나에게 이모, 세이가 장난감 떨어뜨렸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세이에게 직접 말해줘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상황이 또 옵니다. 내가 세이를 계속 끼고 있고 감시하고 세이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면 다른 사람들도 세이의 관리자는 엄마구나 하고 세이에게 할 말을 엄마인 나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이가 더더욱 사회와 격리되겠지? 그럼 안 되지! 실제로 이 영상의 아이 엄마는 아이를 냅두고 그냥 할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시도 세이 옆을 떠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세 번째, 아이를 자꾸 맡겨라. 저는 아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을 때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서 그 뒤로는 아이를 잠깐이라도 잘 맡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도 넘어지고 찌이고 밟히는 일이 많아서 내가 직접 보면서 세이를 보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나마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께 한두 시간씩 맡기는 것 외에는 세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 몇 시간 이상을 맡겨본 적이 없네요. 어린이집에 세이를 맡길 때에도 편지를 써가면서 세이의 병과 다른 아이들과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봐주시면 좋을 점 등을 적었고 그 뒤로도 자주 소통하며 지냈습니다. 아이를 맡긴다 라는 두 마디의 말 속에는 아이를 보실 때 이런 거 조심해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 나의 불편한 말들이 섞여져 그냥 아예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도 죄책감이다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엄마인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괜히 우리 세이를 다른 사람에게 잠깐 안기게 했을 때, 봐줄 때 껄끄럽고 미안한 그 마음, 왜 미안한 건지,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미안한 것 아닌가, 그런 게 아닌데, 그리고 세이도 세상을 경험해야 한다고도 하셨죠. 그 말은 한마디 하고 지나가셨는데 진짜 세이를 위한 건 세이를 자꾸 세상과 부딪히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펑 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엄마들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이건 어머님의 말을 그대로 써볼게요. 죄책감을 가진다는 건 내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저렇게 해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잘못된 게 아니거든. 여기서 또 벙 했습니다. 저는 정말 나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거든요. 내가 세이를 임신했을 때 계획한 것이 아니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세이가 아프게 태어난 게 아닐까? 그 벌을 세이가 받은 걸까? 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은 아이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틀렸더라고요. 마지막, 재활은 마라톤이다. 재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활은 마라톤이라는 말, 많은 선배맘들이 하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인 거 알겠어. 그런데 어쩌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몸 상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고 하라는 말인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어머님의 수술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이는 점점 무거워지는데 걷지를 못하니 계속 안아주고 걷는 거 연습시키다가 결국 어깨를 수술하셨다고 말입니다. 언제 제대로 서 있을지 모르는 아이를 끝도 없이 안고 다니고 안고 다녀야 합니다. 외출 한 번에 집에서 차로, 차에서 유모차로, 유모차에서 차로, 차에서 집으로, 집에서 방으로, 방에서 화장실로, 화장실에서 다시 방으로, 거실로, 방으로, 이렇게 수천 번, 수억 번을 하는데 게다가 재활까지 자주 많이 다니면 몸이 더 상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 어머님의 아이는 잡고 걸을 수 있어서 손을 잡고 걷는 연습을 많이 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무게를 어머님의 손과 팔이 감당해야 했으니 결국 어깨가 다 나가버려서 온갖 치료를 다 해도 안 돼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확 와닿게 되었습니다. 엄마인 보호자의 몸을 상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도움을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활도 마라톤, 엄마의 체력은 가장 중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신 거였습니다. 정말 많은 선배맘들이 말입니다.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그리고 몰랐던 것들도 말이에요. 이 외에도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 겪는 우울증, 비장의 형제를 키울 때의 마인드, 아이와 의사소통을 하는 엄마의 자세 등등 참 많은 경험들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우리 세이가 걷게 되면 끝이 아니라 특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이 상황을 같이 경험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다른 더 많은 이야기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치료의 선택, 남편과의 갈등, 일반 학교에 적응 등등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나 참 감사합니다. 세이 때문에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